세면대를 내려다 보십시오. 방금 뱉어낸 분홍색 거품은 단순히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열된 혈관 장벽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날 때마다 여러분은 중추순환계로 직행하는 미세한 고속도로를 열어두는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잇몸선 깊은 곳에 숨어있는 혐기성 박테리아가 산소가 부족한 주머니 치주낭 속에서 증식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 압력은 압축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압력은 박테리아 군집의 독성 부산물을 혈류로 직접 밀어 넣습니다. 이 독소들은 미세 모세혈관을 타고 이동하며 면역 방어망을 빠져나가 심장을 둘러싼 섬세한 내피세포를 향해 직접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치아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계 전체를 체계적으로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주류 치의학계는 그저 치실을 더 자주 사용하고 알코올 기반의 구강 청결제로 행구라고만 말해왔습니다. 그 조언은 단순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파괴적입니다. 매일 아침 입안을 헹구는 그 타는 듯한 액체는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를 화학적으로 전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유익한 호기성 박테리아를 쓸어버리는 반면 깊숙이 뿌리 박힌 혐기성 병원균은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경비원을 쫓아내고 금고를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50세 이후 입안에서 일어나는 해부학적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잇몸 조직에 혈액산소 면역세포를 공급하는 미세 혈관망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치주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거의 35% 감소합니다. 잇몸이 말 그대로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소적 저산소증은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들은 산소가 전혀 없는 곳에서 번성하는 병원균입니다. 이들은 아래로 이동하여 눈에 보이는 잇몸선에서 4, 5, 심지어 6mm 아래에 군집을 형성합니다. 칫솔로는 닿을 수 없습니다. 워터플로서, 구강세정기로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바이오필름 생물막이라는 단단한 생물학적 요새를 구축합니다. 이 끈적하고 뚫을 수 없는 방패는 화학적 구강 청결제를 튕겨내고 백혈구가 감염을 제거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군집이 확장되면서 산성신경독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들은 치아를 고정하는 콜라겐 섬유를 적극적으로 녹입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둔통은 턱뼈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입니다. 신경계가 경보를 울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위협을 무력화하는 대신 일시적인 진통제로 이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단일 박테리아 내독소의 이동 경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로 알려진 이 병원균은 입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균은 진지파인이라는 특수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지파인은 잇몸 조직의 세포 밀착 연접을 절단합니다. 점막 장벽을 뚫고 나면 모세혈관망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순환계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임상부검결과 관상동맥에 석회화된 플라크 내부에서 바로 이 구강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조직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무시했던 잇몸 출혈은 전신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누출구입니다. 면역체계는 이러한 끊임없는 독소 유입을 감지하고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간에서는 C반응성 단백질을 뿜어냅니다. 백혈구는 과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만성 전신염증은 면역 예비력을 고갈시켜 전신의 세포 노화를 가속합니다. 이 모든 것이 치아와 잇몸선 사이에 4mm 틈새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천연치료법에 대한 위험한 잘못된 정보가 넘쳐납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순수한 정향류나 생님림 오일을 염증이 생긴 잇몸에 직접 바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재앙에 가까운 화학적 오류입니다. 희석하지 않은 정향류에는 최대 90%의 유제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제놀은 강력한 페놀 화합물입니다. 손상된 점막 조직에 직접 바르면 화학적 토치처럼 작용합니다. 섬세한 상피세포를 태워 미세한 화학적 화상과 세포 괴사를 일으킵니다. 잇몸에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며 훨씬 더 빨리 퇴축됩니다. 생물학적 화재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일시적인 마비 효과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잇몸 조직의 구조적 무결성을 영구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실히 재건되어야 할 취약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전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제되지 않은 무거운 오일을 바르면 잇몸 위에 폐쇄성 장벽이 형성되어 기존의 열과 염증을 그 아래에 가두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조직을 더욱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부식성 화합물과 산소 결핍의 이러한 잘못된 조합은 여러분이 막고자 하는 바로 그 조직 괴사를 가속합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무모한 화학전이 아니라 정밀한 생화학적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건강한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바이오필름 요새를 해체할 수 있을까요? 선택적 항균 독성을 지닌 화합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유익한 호기성 박테리아와 병원성 혐기성 박테리아의 구조적 차이를 인식하는 분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티트리로 알려진 멜라루카 알터니폴리아 멜라루카 알터니폴리아에서 추출한 터피넨사 올과 오리가눔 불가레에서 추출한 카르바크롤과 같은 매우 특이적인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화학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향기로운 액체가 아닙니다. 정교한 생물학적 교란 물질입니다. 터피넨사오리의 양력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바르게 희석되었을 때 이 화합물은 독특한 친유성을 나타냅니다. 박테리아 세포막의 지질 이중층을 쉽게 녹이고 통과합니다. 일단 내부로 들어가면 세포 내 물질에 치명적인 손실을 유발합니다. 병원균이 미세한 수준에서 말 그대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터피넨사오리 바이오필름 자체의 끈적한 다당류 기질을 침투할 수 있는 특정한 분자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판되는 구강 청결제가 플라크 표면에서 아무런 타격 없이 튕겨나가는 반면 이 파이토케미컬 복합체는 갑옷을 뚫고 곧바로 스며듭니다. 바이오필름의 구조적 무결성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분해합니다. 이제 카르바크롤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놀성 모노테르페노이드는 분자 저격수 역할을 합니다. 그람 음성 혐기성 박테리아의 세포질막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카르바크롤은 양성자 운반체로 기능하여 병원균의 ATP 비축량을 고갈시킵니다. 박테리아는 단순히 에너지가 고갈되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카르바크롤의 진정한 탁월함은 정족수 인식 쿼럼 센싱을 교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정족수 인식은 박테리아가 소통하고 공격을 조율하며 바이오필름 요새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 언어입니다. 카르바크롤은 이러한 화학 신호를 가로채고 방해합니다. 박테리아의 눈을 멀게 하여 고립시키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며 면역체계의 식세포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만듭니다. 정밀하게 조정된 0.5% 농도의 터피넨사올의 효능을 평가한 임상시험은 박테리아 세포벽을 용해하고 바이오필름 구조를 파괴하는 놀라운 능력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일화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동료 심사를 거친 관찰 가능한 세포 파괴입니다.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태워버리는 독한 합성 살생물제와 달리
이러한 특정 파이토케미컬은 표적화된 병원균 박멸 효과를 보여줍니다. 공생하는 보호박테리아는 대부분 온전하게 남겨두어 자연적인 점막 면역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의 물리적 적용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과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이 오일들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 잇몸선 6mm 아래에 자리 잡은 병원균 군집에 도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액체 구강 청결제의 표면 장력은 좁고 염증이 생긴 치준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표면 장벽을 완전히 우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물리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전달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조직 재생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밤 혐기성 박테리아의 증식을 멈추지 않는다면 잇몸은 상아질에서 계속 분리될 것이고 치조골은 계속 흡수될 것이며 치아는 결국 흔들리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주변 뼈를 살리기 위해 만성적으로 감염된 치아를 거부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화론적 방어 기제입니다. 이 과정을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괴사를 막기 위한 정확한 미세 복용량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밀하고 물리적인 희석을 활용해야 합니다. 치료용 등급의 순수 티트리 에센셜 오일 단 한 방울을 취하십시오. 이 한 방울을 참기름과 같은 냉압착 캐리어 오일 정확히 한 티스푼에 희석해야 합니다. 참기름에는 천연 항염증 리그난이 함유되어 있으며 분자량이 낮아 효과적인 경피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리활성 현타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혼합물로 입을 헹구려 하지 마십시오. 전장에 직접 투입해야 합니다. 치아 사이에 좁은 틈에 맞게 설계된 미세한 원통형 칫솔모인 치간 칫솔이 필요합니다. 이 치간 칫솔을 조제한 현타객에 담그십시오. 범낭질과 잇몸 조직이 만나는 정확한 접합부에서 모든 치아의 윤곽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따라가십시오. 칫솔모를 치준항 깊숙이 물리적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터피넨사올과 카르바크로를 혐기성 구역으로 직접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표면 장력을 깨고 파이토케미컬을 감염의 핵심부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 표적화된 물리적 적용은 쓸모없는 표면적 헹굼을 우회합니다. 항균 물질을 바이오필름이 식은 표면에 고정된 바로 그곳에 전달합니다. 매일 밤 물리적인 양치질과 치실 사용 후에 이 과정을 꼼꼼하게 수행하십시오. 그 후에는 어떠한 액체나 음식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파이토케미컬이 조직에 스며들어 밤새 살균 농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출혈 반응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염증이 생긴 조직이 수축하기 시작하고 범낭질에 단단히 다시 부착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주 질환의 병리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욱신거리는 치근지각 과민증이나 잇몸 퇴축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과학적 사실은 명확하지만 행동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바로 조직 재생 프로토콜을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숨기려 했던 임상적 진실을 밝히는 매드사이언스 익스포즈였습니다.